한국교회가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22,250여 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선교연구원이 처음으로 함께 선교 현황을 파악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이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아동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월드비전은 경제적 손실 복구에 초점이 맞춰진 지금의 코로나 대응책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동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순절을 기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따라가며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회와 십자가를 주제로 한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가볼 만한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22,250여 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선교연구원이 처음으로 함께 선교 현황을 파악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교회가 파송한 해외 선교사는 22,259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09년 파송 선교사 2만 명을 돌파한 이래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 선교사는 모두 167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아시아 대륙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선교사 중 61.4%에 달하는 13,659명이 아시아 대륙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북미 대륙 선교사가 9.3%, 유럽이 8.6%, 아프리카가 8.5% 순입니다. 올해 발표한 선교 현황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선교연구원이 공동으로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선교 현황에 대해 크림과 KWMA가 이전부터 각각 조사 발표하던 것을 한국 선교의 발전을 위해서 2020년 선교 현황 조사부터는 단일화하여서 발표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그동안 두 단체는 각각 선교 현황을 조사해 발표해왔고 그 결과 두 단체의 선교사 파송 숫자는 항상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2015년의 경우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파송 선교사 수를 27,205명이라고 발표했고 한국선교연구원은 26,672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 역시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27,993명, 한국선교연구원은 21,378명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두 단체의 선교사 파송수가 차이를 보였던 이유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한국선교연구원에 비해 장기 선교사의 개념을 폭넓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두 단체는 좀 더 정확한 통계를 위해 발표에 앞서 장기 선교사의 개념을 재정립했습니다. 타문화권 선교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며 2년 이상의 계획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한국 내에 분명한 파송단체 혹은 후원 주체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모금을 하는 풀타임 사역자를 말하지만 혹 자비랑 선교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선교연구원은 현황조사가 선교에 도움이 되고 신뢰할 만한 통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진행했으며 조사에 응답한 단체는 모두 233개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국제구호 개발 NGO 월드비전이 어제 코로나19로 심화된 아동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월드비전은 경제적 손실 복구에 초점이 맞춰진 지금의 코로나 대응책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동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가정 빈곤과 학대 위험 증가, 또래 관계 단절, 교육 격차 심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온라인 정책 포럼을 열고 심화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들리지 않고 있고 이 아이들의 고통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절반에 가까운 8억 명의 어린아이들이 교육의 위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고요. 한 2억 7천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그 코너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코로나19는 아동들의 생활과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퀸즈 대학교 벨파스트 아동권리센터의 브로나 번 교수가 137개 나라 8살에서 17살 아동 2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41%의 아동이 가정경제가 악화됐다고 응답했습니다. 61%의 아동은 교육의 질이 하락했다고 답했으며 20%의 아동은 코로나19 이후 의료와 보건 서비스 환경이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브로나 번 교수는 38%의 아동들이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한 의사결정 시 자신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아동들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isten to and involve children when recommendations are being developed and when important decisions are being made that will affect their lives. Children and young people, particularly those from vulnerable backgrounds, have a lot to say, and we have a duty to listen to them. 포럼 참가자들은 이러한 아동 위기는 난민과 장애 아동, 가정 밖 위기 청소년 등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성인 중심의 코로나 대응은 아동의 위기를 심화시킨다며 아동과 청소년을 포괄하는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중앙정부나 글로벌한 대응들은 주로 성인 중심의 패러다임,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제거, 경제 중심의 패러다임인 거죠. 제도적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취약성을 더 가진 그룹에게는 이런 것들이 유효하게 작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편 월드비전은 국회와 정부, 학계 등과 협력해 아동 청소년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사순절을 기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따라가며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주제로 한 사진전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 가볼 만한 전시회를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버켄 문화센터와 소셜미디어 채널 교회 친구 다 모여가 사순절을 기념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마지막 7일전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일주일을 조명합니다.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제1일부터 부활한 제8일까지의 행적을 공간별로 구성해 관람객들이 사진을 찍고 만들기를 하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소리나 시각적인 거나 촉각적인 거, 그리고 향기, 후각적인 거, 이런 오감각으로 조금 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새길 수 있어서 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 그리고 약간 강요받는 느낌의 복음적 메시지가 사실 청년들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왔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들이 자기가 직접 만들고 직접 경험한 예수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강요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순절을 자신의 의미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행복했더라고. 이번 전시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대 청년들이 전시를 준비하는 서포터즈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주최 측은 개 교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전시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시 구성 방법과 준비 사항 등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 있지만 일정 부분 성도님들이 교회로 출석을 하고 계시니까 각 교회의 1층 로비에 저희가 기획한 이 십자가 전시회가 세팅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상상을 좀 했었습니다. 저희가 매뉴얼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시면
본 교회에서도 세팅과 똑같은 십자가 전시회의 어떤 경험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사진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깊은 곳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박준하 사진작가의 개인전에는 죽음과 생명을 떠올리게 하는 다양한 십자가 사진들이 걸렸습니다. 전시는 생명, 치유, 죽음, 부활 등 십자가의 의미를 표현하는 4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작가는 나무와 꽃, 수술칼과 물고기 뼈 등의 소재를 활용해 십자가 형상을 연출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예전적인 거나 또는 어떠한 장식용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십자가 안에는 치유가 있고 생명의 치유가 있고 그 십자가 안에서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다. 이렇게 좀 오셔서 참고하셔서 좀 관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오는 25일까지 서울 세문안교회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제5대 총장에 울산교회 정근도 원로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정근도 신임 총장은 고려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남아공 포체스트롬 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예장 고신 총회장과 GBT 성경번역 선교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는 9일 다음 세대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는 총회 교육개발원 출범식을 갖습니다. 총회 교육개발원 출범 감사 예배는 서울 강남구 총회 회관에서 진행되며 초대 이사회장은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가 맡습니다. 경기도 분당 만나교회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교수협력기금과 설교대회기금 등 해마다 1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7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는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신학대학협의회는 신학생이 제안하는 신학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다음 달 17일부터 24일까지 논문을 공모합니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LH 곧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지역에 LH 일부 직원들이 100억 원에 이르는 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사안입니다. 언론에서 앞다투어 보도했고 해당 기관인 LH가 전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발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지금까지 13명의 직원이 직위 해제되었고 경기 남부경찰청이 관련 건을 수사 중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일 때 발생한 사건이란 이유로 장관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시흥과 광명시도 자체 조사에 들어갔고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야당은 국회 차원의 조사와 검찰 수사까지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파장이 매우 큽니다. 부동산 광풍과 그에 따른 서민들의 박탈감을 생각하면 정당들에서 발표한 반사회적 행동, 국기문란 등 그 어떤 표현에도 공감이 갑니다.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광명과 시흥은 물론이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LH뿐 아니라 관계 공공기관 등 모든 관련 부서 공직자와 가족까지 토지 거래를 전수조사하라는 것,
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고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라는 것. 이런 과정을 빈틈없이 강도 높게 진행하고 위법사항은 엄중 조치하며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비리가 커진다면 LH 사태라고 불릴 판입니다. 대통령과 현 정부에 관한 부정적 여론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첫 번째입니다. 이번 사안 때문에 224 3기 신도시 정책에 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경우 정부와 여당에는 심대한 타격이 됩니다. 코앞에 서울 및 부산시장 선거 패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현 정권 레임덕의 결정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런 상황 자체가 야권에는 큰 호기입니다. 야권이 이를 10분 활용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치 현실입니다. 현재의 정황을 고려한다면 당정청이 함께 나서서 야권이나 시민단체의 요구보다 훨씬 강도 높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공정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줄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차제에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부정 방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안에서 사이다 발언과 정책 추진력을 보여준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일에 관련하여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 신탁제와 임대사업 겸업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서민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